저희가 얼마 전 제로섬 게임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죠. 게임에 참가한 양측 중 승자가 얻게 되는 이득과 패자가 잃게 되는 손실의 총합이 0이다 라는 게 제로섬 게임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넌 제로섬 게임, 비제로섬 게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제로섬 게임은 말 그대로 합쳐서 0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합쳐서 0보다 커지는 경우를 포지티브 섬, 0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네거티브 섬이라고 합니다. 포지티브 섬은 둘 다 이익을 얻습니다. 둘 다 플러스. 네거티브 섬은 둘 다 손해를 봅니다. 둘 다 마이너스. 일단 제로섬 게임은 기본 전제 조건이 있었죠. 바로 총량이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총량이 제한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큰 것을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는 더 작은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총량을 파이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누군가 큰 파이 조각을 먹으면 다른 누군가는 작은 조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혹시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제로섬 게임은 파이의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때인데, 그렇다면 비제로섬 게임은 파이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파이가 커지면 모두 다 큰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썸이 됩니다. 파이가 작아지면 모두 다 작은 걸 먹어야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썸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나아지길 바랍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파이가 커진다는 것이에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직원들의 월급이 올라가고, 그럼 직원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씀씀이가 커지고, 그러면 동네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돈을 더 벌게 됩니다. 모두가 윈윈, 포지티브죠. 반대로 경제가 좋지 않으면 회사는 지출 규모를 줄입니다. 특히 고정비용, 즉 인건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깎거나 또는 근로자의 수를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겠죠. 당연히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네거티브 썸. 자, 제가 이 개념을 금융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은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을 받아요. 10사람이 1,000원씩 예금을 했습니다. 이자는 10%, 즉 100원씩 주기로 했어요. 전 10,000원이 생겼죠. 이 돈 10,000원을 어느 사업하시는 분에게 빌려줬습니다. 이분이 10,000원이 있으면 6,000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 6,000원을 벌면 제게 절반인 3,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도 3,000원을 갖고, 이분은 이 10,000원이 없으면 아예 3,000원도 벌 수 없기 때문에 제게 50%를 떼주고 돈을 빌려가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분은 6,000원을 벌어서 제게 3,000원을 줍니다. 저는 그 3,000원 중에 예금하신 분들께 약속한 10%씩 해서 총 1,000원을 지불을 합니다. 저는 2,000원이 남았죠. 자, 사업하시는 분은 총 3,000원을 벌었고, 저는 2,000원을 벌었고, 예금하신 분들은 예금액의 10%씩 다 이익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이익이 생겼죠? 예, 포지티브 썸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제가 은행으로 돈을 좀 벌었더니 동네에 다른 은행들이 막 생겨났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제 은행에 예금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수가 다 그만해요. 그래서 제가 고객을 더 유치하려고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유치할 수가 있을까? 고객들이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찾아냅니다. 토요일에 문을 연 은행이 없으니까 주중에 은행 가기가 힘든 고객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고객들이 늘어나는 거죠. 주중에 은행 업무 보기가 힘든 분들이 토요일에 문을 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은행들이 고객을 뺏기면서 보고만 있을까요? 자기들도 토요일에 영업을 하겠죠? 자, 우리도 토요일에 문 열어! 다 일해! 다른 은행들도 토요일에 영업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고객 수가 예전하고 비슷해요. 예전하고 비슷해졌는데 은행들은 토요일에 영업을 하게 되니까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하고. 결국 고객 수는 그 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은행들은 모두 지출 비용이 커졌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모두 네거티브 썸. 자, 오늘 살펴볼 문제가 바로 이 이야기에 관한 지문입니다. 2017년 6월 고3 모의고사 38번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영국 셰필드 할람 대학의 마케팅 교수인 콜린 길리건과 러프버러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리차드 윌슨이 쓴 스트래티직 마케팅 플래닝, 즉 전략적 마케팅 기획이라는 저서에서 가져온 지문입니다. 이 문제는 네거티브 썸이라는 개념을 잘 알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이 문제의 마지막 문장이 In essence, this proved to be a negative sum game. 본질적으로 이것은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판명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앞에는 네거티브 썸으로 판명이 될 어떤 내용이 자리를 하게 되겠죠. 자, 이 주어진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의 최종 결과는 비록 고객들은 이득을 보았지만 은행들은 비용은 증가했으나 고객의 총수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 네거티브 썸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문장이 그 마지막 문장 앞에 위치를 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네거티브 썸을 알고 보니까 이 문장이 위치할 자리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이런 핵심 단어의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문장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저희 키스톤 카페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직후에 풀어보시면 학습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지금 바로 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희 키스톤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